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골다공증. 뼛속 칼슘이 빠져나가고 있다. 미국에 비해 훨씬 높은 우리나라의 골다공증 발병률. 왜 한국인은 칼슘이 부족한가? 50세 넘은 여성에서 골다공증의 빈도가 30%를 넘고 있습니다. 3명 중 1명이 골다공증이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데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칼슘 파워. 칼슘 어떻게 먹을 것인가? 칼슘이 풍부한 음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힌다.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인의 평균 인체지수를 측정한 1979년 한국 남성들의 평균 키는 170cm에 못 미치는 167cm였고 여성들은 155.4cm였습니다. 그 이후에 경제가 성장하고 삶이 풍요로워지면서 한국인들의 체격은 더 커지게 됩니다. 29년이 지난 2008년에 한국인의 평균 인체지수를 보면 남성이 173.4cm, 여성이 160.4cm로 남성들은 6cm 이상 커졌고 여성들도 5cm나 커졌습니다. 특히 연령대를 15세에서 25세로 한정한다면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큰 키입니다. 그리고 키와 함께 한국인의 평균 수명도 늘어났습니다. 1979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65.2세밖에 되지 않았지만 2008년에는 79.4세로 무려 15년 가까이나 늘어났습니다. 30년 전보다 골격이 더 커지고 더 오래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뼈 건강이 중요해졌죠. 그렇다면 한국인의 뼈 건강은 괜찮은 것일까요?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범국민적인 골밀도 검사를 진행 중인데요. 그 현장부터 함께 가보시죠. 국민건강영양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강검진버스. 200개 지역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4,600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대규모 검사를 위해 차 내부에는 각종 기기들이 갖춰져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시작한 지 10년 만인 지난 2008년에 새로운 검사가 추가됐다. 뼈의 양을 측정하는 골밀도 검사다.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골다공증의 유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이 결과를 이제 근거로 해서 골다공증 예방 및 관리 정책의 근거 자료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50세 이상 골다공증 유병률은 19.3%, 특히 여성의 유병률은 32%를 넘는다. 미국의 경우 50세 이상 여성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16%밖에 되지 않는 것과 비교해보면 약 2배 정도 높은 수치다. 더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골다공증에 대한 인지도, 즉 알고 있는 율이 굉장히 낮고 이것을 반드시 치료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매우 모자라기 때문에 치료율도 떨어지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골다공증이 생기면 일상생활의 작은 사고만으로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보조기 없이 걸을 수 없는 홍성희 할머니. 홍성희 할머니가 처음 다친 것은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는 단순한 사고 때문이었다. 확 넘어져가지고 팔이 똑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기부스를 동네 정형외과에서 한 달을 기부스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통증이 없었는데 한 20일쯤 돼가지고 그냥 배에 통증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배의 통증은 주저앉은 척추뼈가 신경을 누르면서 생겼다. 팔이 부러질 때 척추뼈는 거의 속이 비어있을 정도로 강도가 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작은 충격만으로도 주저앉아 버렸다. 골밀도를 나타내는 T스코어는 -3.1.
마이너스 2.5 이상이면 골다공증에 해당된다. 뼈가 이제 어느 정도 이상으로 너무 약하게 되면 그걸 지지를 해주지 못하니까 뼈에서 아무는 과정이 생기지 못하고 뼈가 괴사에 빠진다 그럽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이분과 같이 뼈가 아물지 않고 일어서거나 보행을 할 때 골절된 뼈가 뒤로 누르면서 신경을 눌러서 다리의 통증, 심하면 마비, 대소변 장애까지 유발을 하는 그런 상태에 오게 됐습니다. 정상적인 척추뼈와 비교해보면 골다공증이 진행된 척추뼈에 찌그러져 있는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현미경으로 확대해보면 골다공증이 진행된 뼈의 내부는 균일하게 채워져 있지 않고 위태롭게 거의 비어있다. 3년 전 가정용 사다리에서 떨어진 이윤종 할아버지는 척추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문제는 그 뒤부터였다. 시간이 지나도 척추가 낫지 않았고 통증이 더 심해졌다. 결국 할아버지는 5번의 재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렇게 아프니까 이게 하루 종일 있다 보면은 이 진통제라는 거 아픔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 하루에 2번은 제가 주사를 맞든지 먹든지 해야 됩니다. 척추 수술이 실패한 것은 고정 장치를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뼈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골다공증이 진행된 척추뼈는 이미 변형돼 휘어져 있었고 장기를 누르고 있었다. 수술할 당시 골밀도 수치인 T스코어는 마이너스 4.5로 심각한 골다공증이었다. 뼈가 너무 많이 망가져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앞쪽에서 가라앉은 뼈 사이사이를 제거하면서 이렇게 들어 올려 주어서 굽어진 거를 펴면서 그다음에 뒤쪽에서는 그걸 고정해서 이제 더 이상 굽어지지 않게 하고 그 마디가 고정이 돼서 통증이 더 느끼지 않으시도록. 이윤종 할아버지는 자신이 남성이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골다공증 환자는 폐경기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최근엔 남성 환자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과거에는 그 폐경기 여성 골다공증만 아주 관심이 많이 됐었는데 이제는 남성 골다공증도 아주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그 한번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이 일어나면 또 남자 환자에서 더 심하고 여러 가지 합병증률이 또 높은 걸로 돼 있습니다. 수술을 앞둔 정영욱 씨 부부. 큰 병치레 없이 건강하던 영옥 씨의 갑작스런 사고에 가족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한 영옥 씨는 왼쪽 다리를 쓰지 못한다. 골절이 일어난 다리는 왼쪽. 그러나 사고 당시 부딪힌 부위는 오른쪽 다리였다. 순간적으로 오토바이가 와서 그냥 오른쪽을 탁 들이받으면서 제가 왼쪽으로 이렇게 막 주저앉았어요. 당시 정영옥 씨는 오토바이에 부딪힌 충격보다 넘어지면서 입은 부상이 더 치명적이었다. 왼쪽 고관절을 오른쪽과 비교해보면 주저앉은 뼈의 모양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런 경우에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골절이 일어나지 않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골밀도가 낮은 골감소증 환자로 이런 경우에 가벼운 충격에 의해서도 골절이 쉽게 일어나는 환자라고 하겠습니다. 정영옥 씨의 T스코어는 마이너스 2. 골다공증까지는 아니지만 골밀도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5인 상태를 골감소증이라고 한다. 정영욱 씨의 수술이 시작됐다. 의료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왼쪽 고관절을 드러냈다. 왼쪽 고관절은 한쪽이 으스러진 상태다. 왼쪽 고관절이 있던 자리에는 인공뼈가 삽입됐다. 골감소증은